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에서 36살의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30.3%의 지지율로 2위 나경원 후보를 무려 11.9%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남녀 모두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었고 또 60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지켰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한결 리서치 조사 결과 역시 이준석 후보가 30.1%를 1위고 또 나경원 후보는 17.4%를 2위로 리얼미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2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5.9%를 1위를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3.1%로 2위를 차지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폭은 가히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가파르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다. 또 민주당 대권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장유유소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현상을 부정하는 이들 자신이 이른바 꼰대로 비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1990년대 그 영국에서 일어난 그 토니 블레어 돌풍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으로 알려진 이른바 그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그 대처 수상이 이끄는 그 보수당의 집권이 장기화됐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노동당은 존 스미스 당시 당수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39살의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추대하는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졸지에 야당 당수가 된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전통적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이른바 제3의 길을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 결과 노동당은 그 영국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서 97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또 토니 블레어 자신은 수상이 됩니다. 블레어 수상은 제3의 길 노선의 일환으로 복지 수혜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이른바 일자리 복지, 워크페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복지 자체에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대처 보수당 정부와는 달리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일자리 복지 정책을 통해서 복지와 경제 모두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14년 노동당 정권의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블레어 정부는 2000년에는 사회금융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를 10년간 운영함으로써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위기에 처한 복지국가 모델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역할을 영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다음에 그 지방선거, 그리고 2010년 총선에서 모두 패한 국민의힘당은 90년대 초 영국 노동당에 못지않은 그런 절박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 돌풍은 그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당의 운영을 후보 중 가장 젊은 이준석에게 맡겨서 새로운 돌파구를 차지해야 한다는
그 유권자의 강한 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지난 그 16, 17일 선거된 그 예비 후보 선거에서 득표 순으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가 이렇게 선택됐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당대표는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의 그 유효투표가 70%, 또 여론조사 결과가 30%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선거인단은 당원으로 물론 이제 구성되어 있고 당원의 절반이 영남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이 최종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 상승 속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우 가파르고, 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당 지지층에서도 32.8%로 1위를 차지해서 22.3%의 나경원 후보보다 이제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원 투표 결과가 50%나 반영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예비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1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민주당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거와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영남권 유권자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상당히 혁신적이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후보 간 합종 연행 가능성인데요. 본 경선에 올라가지 못한 초선 김은혜 의원은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주호영, 홍문표, 또 조경태 후보가 36살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경원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다는 것은 명분 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국민의힘당은 영남 그 꼰대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험 부족을 약점으로 지적하시는 분도 있으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이준석 후보는 비록 나이는 젊지만 선거를 3번이나 치른 경험이 있고 또 당 비상대책위원, 혁신위원장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는 다양한 언론 매체에 출연을 해서 논리적 사고와 또 정치 감각을 갖춘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지역구에서 3번이나 낙선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정치적 도전을 시도하는 끈질긴 정치가로서의 그 근성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받게 된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만약 이준석 후보가 야당 대표가 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 실업난 가중, 또 불공정 법 집행 등으로 여당의 등을 돌리고 있는 젊은 층의 지지가 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선출된 당대표는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그 초점이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당 선거 관리를 총괄하고 또 지지 연설을 한다는 사실은 대선 후보가 누구가 되든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그랬듯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당은 정책 노선을 종래의 그 전통적 보수 성향을 넘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도 노선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과 더불어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와 앞으로 확정될 대선 후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